시작한 지 1년 반개월이 지나서야 드디어 5만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기업 퇴사까지 하게 만들었던 지금까지 해왔었던 부업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업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결국에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연봉만큼 버는 거를 예상하고 회사를 나올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본이 안 들어가는 대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나 시간도 안 쓰는 부업을 생각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시간을 안 쓰면 그만큼 쫌쫌따리 수입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일들은 원하신다면 이후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커리어랑 연계됩니다. 일회성, 단기적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나의 커리어랑 연관이 되는데 저는 회사를 나와서 제 일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엄청난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 운영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던 게 20년 11월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오래됐죠. 21년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벌써 5년차 유튜버이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듯이 저도 처음에는 지금 하는 것처럼 영상의 방향을 잡아서 올렸던 건 아니었고 그냥 영상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취미 차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올리기도 했고요. 지금은 옛날 영상은 숨김 처리를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회수도 당연히 안 나오고 구독자도 잘 안 늘었어요. 첫 수익이 났던 거는 22년 7월이었고 40.99달러가 찍히더라고요. 여기에서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은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긴 영상 기준으로는 최근 12개월 동안 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요. 쇼츠는 90일 동안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작한 지 1년 반개월이 지나서야 드디어 5만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만 봐오셨다면 이 성적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 해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밟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직장생활 팁, 재테크 팁, 생산성 팁을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대로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오늘 계정을 바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를 합니다. 세 번째는 채널 방향을 잡아가면서 계속 고쳐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계속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광고입니다. 이거는 다른 브랜드에게서 광고 제안을 받아서 제가 광고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인데요. 유튜브 채널이 커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광고 제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전에 테크 리뷰 영상도 올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제안을 많이 받았고 책이나 안경, 생산성 도구 등을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 보통 한 건당 100에서 200만원 사이로 계약을 했었어요. 이건 채널 크기에 따라서 보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광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걸 다 받지는 않고 내 채널의 성격이랑 맞는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등을 잘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제작. 저의 전공은 전자공학이고 회사에서 하는 일도 엔지니어를 하다가 기획이나 계획 부서로 옮겨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웹 디자인 이런 쪽으로는 전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콘텐츠를 만들고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감각도 길러졌는데요. 그렇게 아이맵이라는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꾸밀 수가 있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마우스 클릭 드래그 정도만 해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진짜 관건은 홈페이지의 요소나 배치들을 신경 써야 됐어요. 쇼핑몰의 경우에는 팔고 있는 상품이 돋보이게 만들어야 됐으니까요. 처음에는 무보수로 작업을 하면서 감을 익혀갔고 이후에는 보수를 받고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건당 1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저는 지인들이 소개를 해주면서 일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크몽에 직접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보시고 일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펀딩 참여. 어느 날 와디즈 PD님에게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펀딩을 같이 해보자고요.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펀딩을 해줄 서포터들을 모아서 그 펀딩금을 가지고 상품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노션 템플릿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처럼 매니저분에게 먼저 연락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와디즈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와디즈를 한번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펀딩을 준비하는 한 3개월 정도는 진짜 빡세요. 제품을 만드는 것만 해도 벅찬데 사람들을 모으고 안내해야 할 게시글도 매일 써야 하고 광고도 제작해서 올리고 그 시기에는 혼자 모든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고 퇴근 후에도 당연히 일을 하고 주말에도 밤까지 일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종 수익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순수익이 아니고 마케팅비로도 얼마씩 빠지다 보면은 또 상당히 빠집니다. 그런데 상품을 제작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출시 이벤트를 하는 등 상품 출시의 전 과정을 내가 직접 해볼 수가 있어서 경험상 남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보면 내가 나중에 어떤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째, 디지털 상품 판매. 디지털 상품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요. 그냥 챗 GPT 돌려서 후루룩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걸 구매하는 사람들도 만족을 잘 못하고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션 템플릿이나 PDF 파일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판매 중인 인생 루틴 키트는 단순히 템플릿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번 작심삼일로 그만두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파고들었고 사람들이랑 챌린지도 같이 하면서 루틴을 만드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담았어요. 저의 경험도 들어가고 책이나 논문도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워크북이랑 노션 템플릿, 영상 가이드까지 다 담아서 상품 구성을 했고 후기를 보면 자료의 퀄리티에 대해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명심하세요. 디지털 상품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고객이 이거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명확하게 상상이 되어야 하고요. 2번째는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에 따른 마케팅이나 상품 업데이트, 유지 보수까지 모두 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1:1 제작 및 컨설팅입니다. 이거는 B2B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대기업 10년을 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쌓아왔던 경험치들을 회사 밖에서도 최대한 써먹고 싶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서비스가 시스템 설계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작업물의 퀄리티도 일정하지 않고 사람들 관리도 안 되고 데이터 관리도 안 되고 진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이거든요. 저는 이런 게 익숙하고 능숙하다 보니까 노션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딱히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들 알고 요청을 해주시는데요. 새로운 직원들을 들일 때마다 온보딩을 해야 되는 수고나 신청서를 받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 등 작은 기업이나 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B2B 일을 하실 때 명심하실 건 첫 번째는 고객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찝어내셔야 합니다. 2번째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솔루션을 제안해 주셔야 합니다. 3번째는 이 모든 과정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7번째는 1억 만들기 학습지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강의를 찍을 기회도 올 수 있는데요. 저는 마이라이트와 1억 모으기 학습지를 같이 만들었어요. 역시나 먼저 제안 메일이 왔었고 같이 협업하기로 결정하고서는 또 몇 달간 학습지 원고를 쓰고 강의 스크립트를 쓰고 촬영하고 이런 등등의 빡센 일정을 강행해야 합니다. 와디즈 때랑은 다르게 광고를 돌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건 플랫폼사에서 대부분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은 편하긴 했어요.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협업 제안을 받을 기회가 올 건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다양하게 와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실 건 첫 번째는 그런 수입이 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어떤 컨텐츠를 다룰 것인지 채널 방향을 잡아야 하고 2번째는 채널 방향과 안 맞으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3번째는 같이 하게 되면은 나에게 득이 될 수 있게 꼭 남기셔야 합니다. 8번째, 책 출판. 저는 19년도쯤에 직접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손수 그렸던 그림이랑 글을 엮어서 아주 얇은 책을 만들었는데 그땐 책 만들기 클래스를 들으면서 인디자인이라는 책 만들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써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봤어요. 그때 놀랐던 건 생각보다 책 원가가 비싸구나. 물론 소량만 찍어서 그럴 건데 책이 진짜 얇은데 원가가 7,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클래스에서는 팔아보는 것까지가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판매 공지를 올렸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제 계정을 봐왔던 분들이 책을 사주셨고 그때 준비했던 20권이 모두 판매가 되었어요. 배송비까지 하면 사실 적자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구나를 느꼈던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노마리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몇 번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책도 있고요. 책 자체로는 출판사 직원분들도 말하시기를 수익이 많이 발생하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책을 내는 건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어느 컨텐츠보다도 긴 호흡으로 전할 수가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출판을 생각하고 있다면 독립출판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 작업물을 팔아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9번째,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만든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작년 한 해에만 주식으로 매도하고 얻은 수익이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 파이어족을 목표로 배당주에 투자를 하거나 꾸준하게 지수 추종하는 ETF를 사거나 투자 방법은 다양한데요. 부업에
부업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시간을 꽤나 투자를 해볼 만 하거든요. 물론 하루아침 사이에 투자 수익을 확 늘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말했던 모든 부업이 그렇듯이 시간을 들이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 수익이 당장 나지 않더라도 키우면 좋을 것.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익을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NS 키우기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처음에 말했듯이 1년 반 동안은 수익이 아예 0이었어요. 그런데 채널이 커지고 나의 컨텐츠를 봐주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엄청난 무기가 생긴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내 컨텐츠의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지난한 과정을 또 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말하는 가치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상품을 구매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열어두고 활용 능력 키우기. 요즘에 챗GPT를 쓰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도구를 쓸 줄 모르면 오히려 뒤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만큼 도구를 잘 활용하면 내 작업의 완성도도 올라가고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요. 챗GPT, 노션, 디자인 관련해서는 미리 캔버스, 캔바, 영상 제작 프로그램 등 도구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엔잡 가이드나 업무 관리는 지키트나 엔키트에 저의 노하우가 담긴 시스템이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저의 부업들을 몇 가지 가볍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강조로 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본업인 회사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것, 두 번째는 퇴근 후나 주말 시간 동안 가능한 부업일 것, 세 번째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기반 다지기가 우선이다. 처음엔 무조건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재능, 경험, 기록 기반의 부업이 장기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네요. 직장 외 부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해봐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내가 했던 부업은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안녕.